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10주차 세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장 정규 분포에 들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 이항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의 제일 대표적인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분포예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결과가 두 가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성별,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어떤 정당을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 어떤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냐, 아니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 같은 경우도 종교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뭐가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결과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 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쪽에 하나를 우리가 관심 있는 쪽을 성공이라고 놓는다면 그 성공이 몇 번이나 일어났나 그 개수에 대한 분포가 전부 다 이항분포죠. 이 개수에 대한 분포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표본 추출을 할 때는 거의 다 비복원 추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복원 추출을 하면 엄격히 얘기하면 이항분포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일어나는 것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본 추출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복원 추출을 하더라도 복원 추출이나 거의 비슷하게 정말 소수점이야 뭐 4자리 5자리에서 뭐 조금 하나쯤 틀릴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거의 없게 그러니까 복원 추출처럼 생각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씁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는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제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가 확률 함수 식을 이용을 해서 확률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항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 그 예제에서도 보았듯이 이항분포 공식은 이항 확률 이제 공식은 n 커비네이션 x가 붙어 있어서 이 n 커비네이션 x가 n우가 크면 그러면 이 값이 엄청나게 커져 버려요. 계산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n우가 크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항분포 표를 그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표를 보면 n우가 20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은 이제 n우가 20보다 크면 이항분포를 이용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n우가 크면. 그래서 이제 n우가 크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사용해서 우리가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나오는 정규분포는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분포예요. 통계학에서. 많은 경우에 정규분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가 정말 통계학에 그 차지하는 그 퍼센트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정규분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정규분포 단어는 절이 많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시간이. 자, 1절은 정규 확률 분포에 대한 이제 그림을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 절에서는 표준 점수라는 거. 그래서 표준 점수를 갖다가 이제 표준 점수와 연관된 표준 정규 분포. 이제 정규 분포의 일종이죠. 근데 이제 앞에 표준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정규분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에 우리가 확률 구하는 거. 확률이 정규분포 곡선 아래의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확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표집분포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X바 표본평균이죠. X바 표본평균의 분포. 혹은 P hat 표본 비율이라고 합니다. P가 이제 비율인데
우리가 거기에다 모자를 씌웠다 그래서 피햇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전부 다 이제 우리 표본에서 이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본에서 구하는 그런 통계량, 이제 벌써 어려운 말들이 막 나오네요. X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본 분산, 혹은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비율, 이런 것들의 분포를 표집 분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표본을 뽑음으로써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통계량의 분포다, 막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에서 이제 또 정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라고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항 분포가 N우가 크면 정규 분포로 근사한다. 확률이 거의 비슷해요. 정규 분포를 이용했거나 이항 분포를 사용했거나 확률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를 사용해서 이거는 훨씬 쉬우니까 계산하기가, 혹은 우리가 이제 구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정규 분포를 사용해서 이항 분포의 확률을 우리가 이제 확률의 근사값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장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절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정규 분포의 그래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절에서 주요 용어는 정규 분포의 지금 그래프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곡선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해요.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에 정규분포의 특징들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정규분포는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해요. 노말의 반대는 abnormal, 비정상, 정상인, 비정상인. 책에 따라서 이 정규분포를 정상분포라고 번역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노말은 정상인, abnormal은 비정상인. 그래서 이제 어째서 노말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이거는 가우스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여러분들 가우스라는 사람 알죠? 수학자이면서 이렇게 천문 쪽에 그쪽에 그 관심이 많았던, 연구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 천체 관측을 하는데 그 별의 움직임을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거리들을 측정을 했는데 그걸 그려보면 항상 그 이제 거리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제 정규분포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우스가 생각할 때 이 정규분포 형태로 나와야지만 정상인 거다. 만약 그렇게 안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포에다가 정규분포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그런데 실은 정상인 분포가 정규분포 말고 너무너무 많거든요. 다른 분포들도 다 정상인 분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 정규분포를 이제 널리 알리고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냥 정규분포를 그냥 붙인 거예요. 이름을. 자, 그래서 이거는 연속 확률 분포죠.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포고 연속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통틀어도 가장 중요한 분포죠. 가우스 분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가우스라는 사람이 널리 알려서 처음에 만들어낸 거는 드마브루가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널리 이렇게 사용하게 알린 거는 가우스죠. 자, 정규분포의 모양입니다. 책에도 책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여기가 그 모양이 서양종 모양이라고 그러죠. 서양종 모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좌우대칭이고 가운데가 높고요. 가장자리가 낮은 이제 그런 분포죠. 그래서 한번 밑에 특징들을 보기로 하죠. 곡선은 서양종 모양으로 좌우대칭이다. 그죠? 여러분들 보기에도 충분히 그렇죠. 그 다음에 뮤는 평균인데 여기가 중심이치를 나타내죠. 여기 중심이치. 중심이치를 나타내고 표준 편차 시그마는
곡선의 퍼짐 정도를 나타낸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요 간격이 이게 시그마죠. 요 간격이 시그마죠. 그래서 시그마가 작으면 곡선이 가운데로 많이 몰린 형태가 될 거고요. 이게 좁은 형태가 될 거고, 시그마가 크면 널쩍하게 이렇게 퍼진 형태가 되겠죠. 널쩍하게. 그래서 시그마는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좁게 데이터들이 있냐, 아니면 널쩍하게 있냐, 이런 곡선의 퍼짐 정도를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값은 곡선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뮤는 가운데 값, 제일 꼭대기에 해당되는 그 밑면값, 이게 이제 뮤죠. 그죠? 이게 뮤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어떻게 찾느냐면, 이 곡선이 어떤 곡선이냐면, 이렇게 위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수학에서 배웠죠? 이건 위로 볼록인 곡선이고, 요거는 아래로 볼록인 곡선이죠. 여기. 그래서 위로 볼록인 곡선에서 아래로 볼록인 곡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바뀌어지는 점, 이거를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변곡점. 이게 이제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이 변곡점을, 그죠? 이 변곡점을 밑으로 떨구면, 여기 밑으로 떨구면 평균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시그마다. 그래서 곡선에서 여러분들이 정규분포 곡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평균하고 시그마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죠? 뮤는 가운데 값, 제일 꼭대기가 높은데 거기 밑으로 떨어뜨리면 여기가 뮤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우리가 곡선이 위로 볼록인 곡선이 아래로 볼록인 곡선으로 바뀌는 점, 변곡점 아래의 값을 평균으로부터 거리, 이게 시그마죠. 시그마. 그러니까 표준 편차. 그래서 이거는 곡선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뮤 마이너스 시그마와 뮤 플러스 시그마의 거기에서 곡선의 변곡점을 갖는다. 변곡점은 곡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뮤 플러스 시그마 위에 있는 점, 뮤 마이너스 시그마 위에 있는 점. 다시 말해서 뮤로부터 시그마 거리에 값들을 위로 올리면 곡선과 만나는 값, 곡선과 만나는 값이 변곡점이죠. 그 다음에 곡선 아래의 총 면적은 1이다. 이거는 연속 확률 분포는 모두 다 그래요. 모두 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상대도수 그래프를 그렸죠? 그 아래의 면적이 1이라고 그랬죠. 자, 그거를 기둥의 면적을, 그 넓이를 굉장히 촘촘하게 하면 이렇게 거의 그 도수사각형이 곡선처럼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래의 총 면적은 1이 돼요. 왜냐하면 총 상대도수의 합 1, 확률의 합 1이죠.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는 이 면적이 확률이에요. 면적이 확률. 그래서 이 아래 총 면적은 총 확률, 전체 확률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68.3, 95.4, 99.7 법칙.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 면적을 이제 세분해 본 거죠. 그래서 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시그마 요선, 이 가운데 면적, 요선 안의 면적. 그러니까 뮤 플러스 시그마하고 뮤 마이너스 시그마 이 안의 면적, 이 곡선 아래의 면적. 요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큰 면적이죠. 요게 반틈보다 넓어요. 그게 이제 얼마냐? 68.3%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배의 시그마를 뺀 거. 시그마 하나를 더한 거죠. 이게 시그마. 이게 전부 다 시그마예요. 자, 시그마를 더하고 빼고. 요선 이 안에의 면적. 요 안에의 면적이 얼마다? 95.4%다. 거의 대부분이죠. 요 바깥에 빠지는 이 뒤에 거 여기하고 합하면 얼마라는 거예요? 요 합하면 전체가 100%니까 여기가 4.6%예요.
요 두 가지가.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합하면 겨우 4.6%예요. 그러니까 이 한쪽은 얼마예요? 이 한쪽은 이거는 2.3%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반틈 2.3%. 자, 그다음에 이제 3시그마까지 확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거의 다죠. 거의 100%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곡선이 거의 옆에 닿거든요. 거의 다 버려요. 곡선이 끝에. 그런데 그 안에 면적이 99.7%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곡선 바깥으로 떨어지는 거는 어쩌다 하나씩 떨어진다는 거죠. 이 바깥에는. 얼마? 우리가 데이터가 1000개가 있으면 1000개 중에서 몇 개요? 3개. 1000개 중에서 3개 꼴이에요. 평균적으로. 1000개 중 3개. 대략. 3개가 이 범위 바깥에 있는 거죠. 이 정도로 거의 다가 그 3시그마 평균으로부터 3시그마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이 정규분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정규분포의 특징은 서양 종 모양으로 좌우대칭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평균 뮤는 중심 위치를 나타내고 표준 편차 시그마는 퍼짐 정도를 나타내고 이 값은 곡선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뮤 마이너스 시그마와 뮤 플러스 시그마에서 위에 곡선까지 올려보면 곡선에 변곡점이 있다. 곡선 아래의 총 면적은 1이다. 그 다음에 68.3, 95.4, 99.7 법칙으로 뮤에서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요 사이에 곡선 아래의 면적은 68.3%고 요 사이에 곡선 아래의 면적은 95.4%하고 4%고 여기까지 곡선 아래의 면적은 거의 다 99.7%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곡선의 확률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이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fx로 나타낸다면 fx는 어떻게 되나? 이 fx는 그래서 fx는 좀 복잡한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 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겼나? 잘 한번 보세요. 자, x의 가능한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바깥에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규분포는 가능한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fx는 fx는 이건 함수식이죠. x의 함수. 요거는 여기 본 것처럼 여기에 루트 2파이가 있어요. 루트 2파이가 있고요. 여기에 곱하기 시그마. 여기 시그마가 하나 있습니다. 표준 편차죠. 그 다음에 2에 곱하기 여기다가 2에 마이너스 2에 여기 2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가로 제곱.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을 시그마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분산하고 비슷한 그거를 이제 물론 n으로 나눠야 되지만 분산에 비슷한 거가 되죠. 근데 밑에 이제 또 분산도 있네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값이 나와 있네요. 자, 이게 정규분포의 확률 함수입니다. 그래서 뮤는 여기에만 뮤가 있고요. 시그마는 여기하고 여기에 있죠. 시그마는. 그래서 이 확률 함수는 뮤하고 시그마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자, 208쪽에 유도된 연습 문제 1번 한번 보기를 하죠. 208쪽에. 자, 이거는 정규 곡선에서의 뮤와 시그마인데 이게 이제 그림을 한번 봐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네요.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A는 이 좀 쪼핏한 그런 곡선이고요. 이런 B는 이렇게 넓은 곡선이죠. 여러분들이 뭐가 틀린지 아마 감은 잡으실 것 같은데 두 분포는 같은 평균을 가지고 있는가? 자, 평균은 어디에 있어요? 제일 높은 값. A의 평균은 뮤. B도 마찬가지로 완만하긴 하지만 제일 높은 데는 뮤. 이 A, B 둘 다 정규분포예요. 이렇게 정규분포가 쪼깃한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종류 개수는 무한대개고요. 자, 그래서 평균은 6이다. 전부 다 6이다. 그죠? 그 다음에 곡선 중에서 하나는 시그마가 3이고 하나는 시그마가 1이에요. 자, 어느 게 그런가? 시그마가 요거는 A는 시그마가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쪼빛하니까 우리가 변곡점을 요 정도로 잡으면 시그마는 요게 시그마겠죠. 요게 시그마. B는 변곡점이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아마 대략 여기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태가 그래서 요게 시그마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시그마가 1짜리는 A일 거고 시그마가 큰 3인 거는 B겠죠. B겠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B는 시그마가 클 거고 A는 시그마가 작을 거고요. 그죠? 이렇게 시그마가 작으면 이렇게 쪼빛하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이렇게 곡선이 별로 멀리 안 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B와 같이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시그마가 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경험 법칙 얘기를 했었죠. 최비셰프 쓰지 말고 평균 표준편차 알면 경험 법칙 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정규분포로부터 나온 법칙이에요. 그래서 종역 모양의 분포를 가질 때 꼭 종역 모양 아니어도 돼요. 그때도 얘기를 했죠. 경험 법칙은 꼭 종역 모양이 아니고 가운데가 어느 정도 높고 가장자리가 낮은 그런 고분 형태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모양을 갖추기만 하면 그러니까 꼭 종형도 아니고 고분 모양도 그렇게 아니어도 그래도 거의 맞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경험 법칙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의 대략 68%는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한 배의 표준편차 내에 있다라는 거고 자료값의 95% 대략 95% 이거는 평균으로부터 2배의 표준편차 내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자료값 99.7%랬으니까 거의 100%의 자료값은 평균으로부터 3배의 표준편차 안에 있다. 안에가 우리가 이제 뮤 마이너스 시그마와 거기에서 뮤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그 구간으로 표현한다면 이 안에 68% 대략 뮤 마이너스 2 시그마와 뮤 플러스 2 시그마 안에는 대략 95% 뮤 마이너스 3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3 시그마 이 사이의 거리에는 대략 99.7% 그러니까 거의 100% 이게 이제 경험적 법칙이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차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로 다시 그림으로 나타나네요. 평균으로부터 한 배 빼고 한 배 더하고 요 안에 이거는 68% 대략 그래서 여기가 34% 좌우 대칭 형태니까 그 다음에 뮤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2 시그마 이 사이에는 대략 95% 그러니까 95% 이게 이제 68%에서 95% 빼면 95에서 68% 빼면 여기는 7%죠. 27%니까 요거를 반틈으로 쪼개서 13.5%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7%에서 95% 빼면 4.7%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틈 2.35%, 2.35%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퍼센티지, 이게 이제 면적이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확률이고요. 이제 이런 퍼센트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게 경험적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규분포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자, 2절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표준 점수라는 거하고 표준 정규분포의 이제 확률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표준 점수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요 용어는 표준 점수를 다른 말로 지점수라고 해요. 그래, 표준 정규분포를 지분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점수, 표준 점수. 그다음에 이제 그 표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표 얘기를 할게요. 자, 표준 점수, 지점수, 이거는 지점수라고도 합니다. 지값 혹은 지점수라고 한다. 지값 혹은 지점수. 측정값 x와 평균 사이의 거리를 표준 편차의 몇 배냐로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측정값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이 거리를 시그마의 단위로 나눈 거죠. 시그마의 몇 배냐, 이 차이가 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시그마의 몇 배냐, 이 얘기가 지값이에요. 지점수. 다시 말해서 지점수는 우리 값에서 x를 g로 바꿔라. 그러면 x에서 가운데 값 평균을 빼고요. 가운데죠. 그래서 가운데를 0으로 만든 거죠. 그죠? 0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시그마의 몇 배, 단위를 시그마로 나눈 거죠. 시그마로. 요렇게 한 것이 지점수다. 이렇게 지점수다. 자, 지점수의 특징은 지금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만약 x가 키라면 이것도 센티미터고 이것도 센티미터고 이것도 센티미터니까 다 지워지죠. 그래서 단위가 없다. 이건 단위가 없어요. 지값은. 자, 그리고 지값은 중심 위치가 여기서 평균으로부터 평균을 뺐다라는 거는 평균을 0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은 여기는 0 위치가 돼버리고요. 그죠? 본래 x의 평균은 μ인데 이 평균 값, 평균일 때, x가 평균일 때는 이게 g가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1이 된다. 왜냐하면 표준 편차의 몇 배. 그러니까 요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로 나누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지점수는 평균이 원점 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기준 단위 1이 돼버리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점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된다. 지점수의 절대치로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x가 평균의 왼쪽에 가 있으면 그러면 지값은 마이너스일 거고 x가 평균의 오른쪽에 가 있으면 이거는 지값은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되죠. 그래서 이제 절대치 얘기하네요. 절대치가 0에 가까우면 측정값 x가 평균 근처에 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요 값이 이게 이제 0에 가까우려면 요 값이 0에 가까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x가 μ 근처에 있어야 되죠. 그죠? 지점수가 양의 값이면 측정값 x는 평균보다 크다. 그죠? 이게 양의 값이면 평균보다 큰 값이어야지 지값이 양수죠. 지점수가 크면 클수록 측정값은 평균으로부터 멀리 오른쪽에 떨어져 있는 거죠. 멀리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제 지값이 음의 값이면 그러면은 x가 뮤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작은 쪽. 그러니까 평균보다 작은 값이고요.
지점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멀리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측정값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왼쪽으로, 작은 쪽으로. 그래서 지점수의 특징, 단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평균이 제로고 표준편차는 1인 그런 값이고요. 그 다음에 지값이 양수라는 거는 우리 측정값이 x가 뮤보다 큰 값이라는 거고, 지값이 음수라는 거는 x값이 뮤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죠. 자, 예제 2번 표준점수에 대한 예제예요. 한 피자 체인점의 라지 피자의 치즈 함량은 평균이 8온스고 표준 편차가 0.5온스여야 한다. 한 검사관이 랜덤으로 라지 피자 한 판을 골랐더니 치즈 함량이 6.9온스였다. 치즈 함량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만약 치즈 함량이 평균보다 3표준 편차 이상 작다면 점포는 체인점 권리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일 것이다. 평균에서 몇 표준 편차가 6.9온스인가? 자, 평균에서 몇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단위로 표현한 거죠.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단위로 표현하는 것이 표준 점수. 그래서 이제 표준 점수를 구하면 되는데, 자, 표준 점수는 어디 돼요? 지금 6.9온스고 평균이 8온스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5니까 우리 이제 x값 빼기 뮤 나누기 표준 편차 0.5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2. 이거는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2.2배의 표준 편차 작은 거죠. 그죠? 부호가 음수이므로 6.9온수는 평균보다 2.2배의 표준 편차만큼 작은 값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3배의 표준 편차 이상 작다면 박탈당할 당하는데 아슬아슬하게 박탈이 안 당하네요. 자, 이번에는 지점수를 원래 측정값 x로 바꾸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g를 거꾸로 이제 x로.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산수니까 한번 보면 g가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니까 요거는 x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뮤에다가 플러스 g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여기 g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까요? 이게 소문자인데 여기가 g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g 값을 x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유도된 연습 문제 3에서 그 예제네요. 표준 점수로 원래 값을 구하기. 집에서 출발하여 주차를 하고 강의실까지 가는데 평균 17분이고 표준 편차 3분이 걸린다고 한다. 자, 어느 날 강의실까지 가는데 21분이 걸렸다. 21분에 대한 지점수는 얼마인가? 지점수 구하는 공식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그러니까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1.33이고요. 지값은. 그래서 이제 이건 해석은 뭐예요? 자, 21분은 평균에 비해서 1.33배의 표준 편차만큼 큰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17분보다 2.3배의 표준 편차만큼 큰 값이다. 21분이 평균 17분보다 크기 때문에 지값은 양수다. 큰 값이죠. 큰 값. 자, 표준 점수 이번에는 마이너스 2.5에 해당되는 통학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G에서 X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해요? X는 여러분들 이제 앞에 표준 점수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유도를 거기에서 이제 거꾸로 유도하시면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방금 앞에서 했으니까 G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하면 뮤는 이게 17분이죠. 플러스 G가 마이너스 2.5고
곱하기 시그마가 이 3.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G값이 마이너스니까 17분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 이렇게 계산했더니 그 17분보다 더 큰 값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못한 거죠. 부호를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9.5분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작은 값이 나오죠. 그죠? 작은 값이. 그래서 이제 평균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거는 드물게 나타날 것이다. 마이너스 2.5라는 거는 2.5배의 표준 편차만큼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작은 쪽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앞에서 보다시피 2배의 표준 편차까지가 평균으로부터 2배의 표준 편차까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하면 95%예요. 대략. 엄청나게 큰 거죠. 2배가 G값이 2짜리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근데 마이너스 2.5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값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값은 우리가 이제 몇 배의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 배, 1까지가 68%,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가 95%. 근데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거는 굉장히 작거나 굉장히 크거나 이보다 크면 절대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멀리 떨어진 거예요. 뮤에서부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표준정규분포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